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입장은 어떨지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내일 네네. 인사청문회인데요. 네네. 이 야당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동관 네네.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게 대한 부분은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사돈난말한다. 무슨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동관 후보는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예.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병력 신고 사항이라든지 예. 재산 신고 뭐 세금 납부 이런 걸 이미 제출했고요. 예. 그리고 1338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질의도 했고요. 네. 이 밖에 한 900건에 달하는 인사청문 자료 요청돼서 총 2000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답변을 했습니다. 2,000건이요. 예. 예.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요청하는 자료 중에는 그 자녀들의 뭐 초, 중, 고교 생활기록부, 네. 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수상 내역, 어허. 또 직계 좀비속 투표 참여 현황 등 개인 사생활 관련해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관 후보자가 안 냈다기보다는 네네. 민주당에서 무리한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 예전 그 문 정권 때 인사청문회를 한 비교해 보면은 네. 이동관 후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비교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예. 2019년도 추미애 전 장관 청문회 때 본인 자료 하나도 안 냈습니다. 어. 또 2019년 3월 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는 뭐 그 배우자의 소득 활동 이력이라든지 입사 경위라든지 자녀 학적 변동이라든지 초중고 연관 등록금 자료 등 우리가 자료한 요구 955건 중에 364건 40%를 자료를 안 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때도 보면은 뭐 자녀의 어떤 스위스 유학 자금이라든지 후보자 재산 과정이라든지 납세 등 자료 거의 안 냈고요. 알겠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도 예. 458건이나 안 내가지고 거의 반 정도 안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야가 이제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또 충실하게 자료를 내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 의원님 네네. 증인 출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적 시한까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증인 채택은 불발되었습니다. 아, 원래 그런가요? 네, 한 명도 예, 안 나오나요? 네네. 인사청문회법상에 예. 8월 18일이기 때문에 예. 5일 전까지 돼야 되거든요. 예. 5일 전에 8월 13일까지인데 8월 13일 일요일이니까 10일, 11일 정도까지는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 출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증인이 협의가 안 된 게 네네. 민주당 즉 야당에서 무리한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여당 측에서 목리를 부려서 안 받아준 겁니까? 저희들은 몽지 부린 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예, 예. 야당 측에서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인 요청도 했고 예. 현직 검사에 대한 증인 요청도 했고 네, 아들 학폭 관련 의혹 관련이겠군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인사청문회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하. 예. 또 현직 검사는 현직 검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언론 장악 관련해서는 예. 우리는 그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는데 예. 야당이 우리 쪽 요구하는 임무를 그 합의를 안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은 누구고 여당이 요구했던 증인은 누굽니까?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보죠. 의원님, 네네. 일단은 야당의 공세는 좀 강할 것 같긴 한데 네네.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점에 그렇습니다. 주안점을 두고 좀 방어를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네. 전반적으로 어떤 언론의 어떤 정상화, 방송의 정상화 관련해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이라든지 언론 장악 관련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뭐 낙마될 만한 약간의 뭐 실수나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네. 낙마될 만한 그런 사안은 아하. 없다. 이제 이런 예. 차원이고요. 예.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그 가방이라든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 관계라든지 네. 또 포털 관계라든지 또 방송 제허가 관계라든지 알고리즘 관련해서 예. 전반적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우리도 같이 알겠습니다. 검증할 생각입니다. 예. 자, 의원님 좀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론 네네. 장악과 언론의 정상화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언론 장악 관련해서 예. 뭐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는데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 편에 유리한 네. 자기 편에 일방적인 어떤 그런 편파 방송을 하는 것은 예. 언론 장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언론 정상화는 예. 여야에 예.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하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음흠. 그게 언론의 정상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동관 후보의 아들 이 문제보다는 지금 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에 우호적인 네네. 언론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화 격려를 요청하는 문건 이게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아마 네네. 야당은 내일 아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여당 입장에서. 이제 후보자 본인은 예. 이 방송 장악 문건 관련해서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 또 그래서 그것은 야당의 카드라식 발언이다. 예. 또 MBC 의혹 보도 관련해서 MBC 경영지 교체에서 이동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네.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런 데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관여를 했으면 만약이요. 예. 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예.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약 1천여 명이 수사를 받았고 200여 명이 구속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도 조용히 있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네. 차원에서 자기는 전혀 관계 없다.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야당에서 특히 이제 고민정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 국정원 문건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관 후보자가 국정원에 네네.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서면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정원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걸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럼 이거 국정원이 이 문건을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홍보수석실의 지시 또는 사후 보고라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야당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예.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관련해서 방송에 그걸 한다면은 MBC만 하는 게 아니고 예. KBS, MBC, YTN 전반적인 걸 만약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게 지시했다고 했다면. 하면 예. 예. 또 국정은 자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국정원의 분석 또 하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됐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홍보수석실에 어떤 지시나 그런 것이 없어도 네네. 국정원의 업무 중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문서를 생산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예, 보통 그 당시는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국 현안에 대한 분석도 좀 예. 하고 했거든요. 또 아 당시 국정원에서는요? 예, 예. 본인이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네네.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3년 동안 방통위 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 법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민주당식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그래요? 예. 왜 그렇죠? 예, 민주당의 억지 공세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도 인수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아는데요. 예.
인수위원회 보면은 인수위원들은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들은 23명이었습니다. 네. 23명이니까. 그런데 그 고문, 자문위원, 실무위원 수백 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인수위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 이미, 이것을 예. 현행법은 인수위원이라 못이 박혀 있는데 인수위원은 23명밖에 안 되는데 예. 고문, 자문위원, 실무위원 이거는 엄청 많이 줍니다. 아, 그렇게 수백 명. 하면 인재풀이 너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거기까지 이걸 확대한 것은 예.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저희들이 민주당은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방통위에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 지금 현재 법률 규정을 보면 방송통신 기관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자는 그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년 이내에. 예. 저희들이 유명 로펌 두 곳에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통신 그러니까 LG, U+, KT, SK 이런 총괄하는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 상금 부회장을 했고 연봉도 1억 7천을 받았고 그 회사들하고 수시 회의를 했고 또 그 회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로비도 했고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판단한 것입니다. 예. 자, 의원님. 그리고요. 예. 방통위 일시정지법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 예. 설치법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어겨한다 이 규정밖에 없거든요. 예. 이것을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찬성한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3인 이상 출석이면 60%입니다. 예. 60%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50%를 의결한다. 이 말도 안 예. 되는 그런 법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당내 네네. 문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어제 의원총회 하셨잖아요. 아마 의원님도 거기 가셨을 건데 네네.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좀 보도가 돼 있습니다. 네네. 결국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 지도부 또는 용산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를 좀 하지 마라. 이런 취지 아니겠느냐 이런 언론의 해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우리 내부의 우리 당내에 있는 이런 인사들이 네. 좀 과도한 현실을 벗어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함께 가자. 예. 당을 위해서 불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어떤 경고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고성 발언. 총선 예. 공천과 연계되는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경고성 발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거는 보도된 걸 기준으로 보면. 국민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당위원장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서울 특히 이제 수도권 민심에 민감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당 내부에서도 예.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일부에서는 예. 굉장히 본인이 억울하다. 예. 또 우리 당 후보자 중에서는 지금 야당은 한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고 우리는 2-3명이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후보자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출마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의견에서는 우리가 보궐 사유를 냈을 때는 공천하되 무공천한다는 게 우리 내부 다수에 있습니다. 예.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당규의 어떤 적용 3개월 전에 대부분에 하셨습니까? 자, 그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그 지역이 그래 간단한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야당의 후보를 선정되는 것을 보고 예.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